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마이뉴스 화이팅. 오마이뉴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00만이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이게 쓰셔서. 서영교 네. 의원님 덕분입니다. 네, 네. 항상 네. 현장에서 오마이TV 보면은 네. 항상 등장하셔가지고 네, 화이팅 네, 외쳐주시고 네. 많은 분들 구독도 외쳐주시고 하셔가지고 참 훌륭하게 잘 크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오마이TV 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또 우리 네. 의원님 덕분에 잘 아,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네. 이렇게 화이팅 외칠 수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윤석열 우리는 대통령, 화이팅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네. 대국민 담화 플러스 네. 기자회견이 진행 중고 있는데 네. 좀 보시다 오셨죠? 대국민 담화 좀 보고 네, 오셨죠? 대국민담화 조금 보고. 조금 네. 보고 기자회견 오는 좀 길에 오시면서 조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셨는데 예. 자, 우리가 일이 많아서 네, 윤석열 회의가 많죠? 담화를 다 들을 겨를이 없어요. 제가 좀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다 들을 겨를이 없고 네, 처음 조금 듣다가 아. 에이씨 그래갖고 다 못 들었어요. 좀 듣는데 네. 정말 에이씨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 이거 국정 이 대국민 담화 안 예. 들은 사람이 승자다, 네, 위너다. 네. 똑같다. 네. 8월에 했던 얘기, 올해 했던 네. 얘기 다 똑같이 자화자찬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이 됐는데 네. 이렇게 경제 좋아지지 않았냐, 네. 수출 잘 되지 않냐, 이 얘기라고. 웃기고 앉았네. 참나. 네. 정말 웃기고 앉았. 진짜 앉아 오늘 앉아 있어요. 네, 오늘 앉아서 앉아 있네요. 하더라고요. 예. 앉아 제가 있- 그거 들으면서 예. 정말 웃기고 앉았네 그래서 좀 듣다가 아, 안 들으려고 했는데 예. 그래도 무슨 말 하는지 봐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 이제 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네. 정말 끝내 아, 예, 들어도 그래요. 소용없고 네. 웃기고 앉았고 네. 그리고 정말 반성도 없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도 모르고 예. 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으니 어.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지금 지리응답관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니 국회가 사실상 특검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 꾸리는 나라가 없다. 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상권 분립 위반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박근혜 때 특검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때 특검 검사 윤석열 아닙니까? 수사팀장인데. 박근혜 때 수사팀장 야. 검사 윤석열.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아하. 인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 자기가 한 걸 다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특검 해놓고 네. 방대하게 수사해놓고 예. 청와대 압수수색 싹 다 해놓고 아. 그리고 자기 부인은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해요.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특검이에요. 음. 800에 7070. 7070. 예. 네, 그 번호는 대통령실 예. 번호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거 가리고 숨기고 하하.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증거 인멸하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식의 방법으로는 네. 다 가서 압수수색 해와야 돼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예. 남았다. 이거 손바닥 하늘 가리는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하셨고 그리고 이 지금 보니까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비판해야지. 그러나 대통령으로 있으면 그거 못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이제 아무 말이나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하는 게 맞아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랑이냐?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네.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뒤에 사랑 얘기인지 뭔지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나 변호 차원이 아니라 다시 수사하면 아내만 하는 게 아니야. 사실상 일사부재리에 반해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로 가져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 선동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야당을 향해서 정치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셈이 됐는데 어떻게 네. 반박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음. 김건희 특검이 70%가 넘습니다. 네. 지금은 더 많이 넘습니다. 음. 대통령의 말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30%인데 지금은 그 30%가 반토막 맞아요. 났잖아요. 17%도 나오고 예, 지금 보니까. 대통령 지지를 무조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넘게 나옵니다. 그게 반토막이 나서 네. 17%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맨날 방어하는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면 예.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진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 대통령은 자기의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구나 아하. 라고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손절해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치 선동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아하. 대통령의 행정은 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국민이 견제해야 되는데요. 그럼요. 국민이 누구에게 대리로 위임을 했냐면 국회에다가 대리로 위임한 거거든요. 국회에서 잘 못하고 있는지 잘하는지를 국정감사 네. 또 상임위 등을 통해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 과정에서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그럼요. 아주 높은 지지율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3번째 아하. 통과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특검이 정치 선동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의 주가 조작을 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면 특검까지 안 갑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사 받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렇습니다. 예.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정치 누누이 선동이다 들었지만 얘기한다. 이성윤 지검장이 아, 예.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 조작을 수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막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욕설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야. 아니 이성윤 검사도 욕설을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차마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아유, 사람 됨됨이를 볼 때 우리가 검찰총장이 칼 찌르듯이 야. 막 욕설하면서 하면 그 이성윤이니까 버텼던 거고요. 다른 검사들은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걸 우리가 보고 증언을 듣고 있는데 정치 예. 선동이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 여론을 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지지율 얘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지지율이라는 거 참모들 통해서 바가지 긁힘 많이 당하고 있는데 네. 특히 대구 경북 지지율 하락을 보면은 대통령 후보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게 대구 경북 지역의 절대적 지지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좀 컸겠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지율 올리는 보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꼼수 쓸 줄도 모르고 체질에도 안 맞다. 다 유연해지고 변화 주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변화, 쇄신, 더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나고 오면 앞으로 잘해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식 아끼는 마음에 아유 좀 뭐 우리 또 아끼는 사람 또 네. 매한데 더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네. 판단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정신 정말 못 차리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네.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자리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네. 국민을 품어야 되는 자리예요. 대통령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네, 비가 안 와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가 안 돼도 걱정해야 되고요. 나라 살림이 힘들어지면 그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럼요. 이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서 네.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대통령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 세금에다가 이자 딱딱 아하. 붙여서 국민에게 자, 요거 도움 되십시오. 비가 안 와서 네. 흉년입니까? 요 이거, 돈 예, 풀어서 이렇게. 놓을 테니 네. 요 구휼미처럼 흉년을 극복하십시오. 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세금에다가 이 안전장치 만들 테니까 새로 집도 짓고 하십시오. 그리고 경제가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 네. 지금 문을 100만 가구가 닫고 있습니까? 닫지 않게 제가 경제 활력 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아하. 근데 대통령이 어디 나가서 예. 저기 잘 못하면 어. 품어줘요? 대통령이 잘해야 국민이 살아나는데 뭘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구 경북까지 18%까지 떨어졌는데 아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뭐 아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열심히 더 아끼고 잘해라.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네. 국민, 아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오늘 좀 놀라웠던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른바 이제 여론조작 공천 개입, 창원 산단 뭐 이런 문제 의혹에 있어서 자신은 그러니까 조작하는 인생을 살면서 조작한다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명태균은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끊었는데 이게 뭐 전화번호 지웠는데 이 텔레폰이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폰이나 아니면은 전화 통해서 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전화 받고 뭐
딱 끊어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잘 못 대해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공천은 다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나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시청자분들도 아니 김영선 해줘라라고 그 녹취가 나왔는데 이게 자기 예. 입으로 한 육성 녹취가 나왔는데 그걸 거짓말을 코앞에서 그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육성이 나왔는데 당에서 뭐 여러 소리 나오지만 내가 김영선 해줘라라고 했다고 했는데 당에서 이미 다 공천이 다 결정돼 있고 뭐 이준석, 윤상현한테 다 떠넘기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의원님? 이런 대통령 얘기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바이든도 날리면이라고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우리는 귀로 다 들었는데 예. 정황상 다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위에서 나에게 가지고 왔다. 그리고 경선 때 네.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맞아요. 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말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이에 더 자세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국회에서 운영해서 튼다고 했더니 예. 국민의힘에서도 틀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조작됐다고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다 틀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그럼요. 아니 법사위에서 제가 2번 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구나. 법사위에서 그 바람 소리까지 다 제거해 갖고 선명한 소리를 2번 틀었습니다. 잘하셨네. 법사위에서 2번 틀고 예. 자 여러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 못하고 국민의힘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목소리는 육성으로 다 나갔죠. 야. 육성으로 나갔고 육성으로 예. 다 있는데 내가 뭐 공천은 다 결정된 거다. 공천은 윤상현은 김영선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친윤은 윤 측근들은 네. 친윤 윤핵관들은 김영선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김영선을 줄 생각이 없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끼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낀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잖아요.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제 됐죠? 내일 꼭 취임식에 오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쭉 이 흐름상 누가 보더라도 김영선 해줘라 그 말 공천 해줘라 그거 다 됐기 때문에 취임식 얘기도 나오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결국 거짓말하고 있다.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네.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8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만장일치로 인용한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과가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헌법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정직해야 되고 대통령은 공익을 위하지 되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 나와서 네.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거짓 사과였다. 그렇게 인용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 사과였고 네. 대통령은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8명이 만장일 8명입니까? 9명입니까? 9명인데 그때 그 당시에 몇 명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만장일치로 연청일치로 됐는데. 예,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윤 대통령이 사과했어요. 아까 예. 대국민담화 할 때 초반에 일어나서 한 15도에서 2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앉았는데.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사과해야지.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담화 내용이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엔 국회에 꼭 가고 싶다고 하네요. 내년에 국회에 꼭 가고 싶다. 올해 왜 안 왔습니까? 내년에 국회에 오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도 안 오고서 무슨 내년에 국회에 가겠다고 하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그렇네요. 이 앞에서 말이 한 말 뒤에서 한 말 다 다르고 평범한 사람 아무도 저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말 바꾸지 못하고
거짓말 못 하잖아요. 하하.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모습. 자, 시정연설 왜 안 갔냐고 했더니 나 국회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나. 내년에 꼭 가고 싶다. 다만 시정연설 취임 첫 해 갔는데 국회 많은 의석 구성한 정당에서 노텐도홀에서 피켓 시위하더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 또 갔더니 다 돌아서 앉아서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민주당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왜 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국민께 한 해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국민께 보고 드리고 국민께 이렇게 하겠다고 비전을 보여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와서 국회의원이 뭐하다 이런 변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국민을 향해서 해야 되는 자기의 임무인 거예요. 근데 시정연설을 하러 오지 않는 사람도 거의 유일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하. 난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해서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향후 비전을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아하. 국민한테 안 오는 거예요. 속이 좁은 거죠. 네. 오죽하면 야당이 로텐다홀에서 똑바로 하라고 하겠어요. 그럼 그 얘기 듣고 똑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자신의 이제 할 일.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예. 부인이 가라 그랬으면 갔을 텐데 김건희 여사가 가라 그랬으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가지 말라 그랬을까? 그런 네. 걱정도 됩니다. 아. 예. 김건희 여사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안 올 리가 없잖아요. 아하. 명태균 씨가 오지 말라 그랬을 가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엘리자베스 거기 갔을 때 예, 명태균 조문을. 씨가 뭐 조문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안 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거기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명태균 씨의 조언이 있었다는 그대로 했잖아요. 아하. 이번에는 누구 조언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 예, 저는 김건희 여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딴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지. 아, 제2제3의 예. 사람이 있는 거 아닌지.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회를 지금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난장판 모습 보여준 게 국회에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실수했어. 아하. 말 완전히 잘못했구만.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적어온 것대로만 해도 문제인데 적은 것대로 하지 지금 않고 하니까 프리토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속에 있는 속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를 난장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 지금? 예. 미국 대통령 중에 여소야대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도 있고 미국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닉슨 같은 경우 사례를 꼭 음. 돌아봐야 합니다. 네. 거짓말하고 특검을 해임시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네.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특검법 남발하고 수도 없이 조사한 걸 특검법 반복하고 동행명령권 남발하고 이건 국회 오지 말라는 얘기다. 그래서 안 갔다. 특검법은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동행명령권은 야.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 모든 걸 다 네. 국회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예. 시정연설 만들 때 시정연설문 쓸 때 야당 자극하는 내용도 안 넣었는데 나도 예의 지켰으면 야당도 예의 지켜야지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참나 그동안 해놓은 걸 자기가 돌아봐야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예의 지키려고 하는 작세입니까? 저희가 양곡관리법, 농민들을 위한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사들의 국민 생명을 제대로 잘 보호하라고 간호사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특검법 네. 최수근 상병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 왜 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관련해서 법안을 내는 건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의석을 더 받았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의석을 국민이 많이 주신 것은 대통령 때문에도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지면 안 된다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겁니다. 네. 심판해서 정말 영남하고 대구 경북 거기 중심으로만 의석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하. 그것이 대통령 때문에 의석을 못 받았는데 예.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도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걸 모르고 네. 국회가 왜 여소야대가 됐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그래도 잘해야죠. 네. 우리가 특검을 처음부터 발의합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네. 그런데 그것을 다 숨기고 가리고 했다는 게 또 드러나고 이러니까 특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맨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특검을 처음부터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 자기가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 얘기 했어요. 대장동 특검 예. 하자면서 윤석열 우리한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고 예.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국민의힘이 전부 다 특검을 받으라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을 다 써서 붙여놨었어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특검 받겠습니다. 특검 합시다. 예, 그렇죠. 그때부터 꼬리를 싹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린 대장동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윤석열, 그 50억 클럽이 다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그때부터. 예. 그런데 이제 들어가 꼬리를 있죠. 싹 내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재판 과정에서 네. 당시 김건희 씨의 계좌가 전체 범죄 행위의 47%가 이용됐구나. 김건희, 최은순 계좌가 전체 범죄 행위의 47%가 이용됐구나. 네. 그러면 이용돼서 이용 당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다른 사람들은 돈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감옥에 간 사람들도 돈도 못 벌었고요. 그럼 이 사람은 여왕벌처럼 돈 딱 따먹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면 돈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예. 주도한 거예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거예요? 전 특검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은 전혀 못 받겠다. 그 국회 탓, 국회 정치 선동, 특히 야당을 겨냥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한판 뭐 붙어보자. 난 자신 있다.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국민의 마음이 다 떠났어요. 예. 대구 경북의 지지도가 18%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자기 말처럼 반성하고 무엇이 네. 잘못된지 돌아봐야 하는데 지금 머리 조아리고 엎드리는 순간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버티고 네. 더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남아 있죠. 많은 일들. 예, 특검이 저희가 통과를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네. 뭐 14일 14일. 날 본회의에 가고 네. 그다음에 거부권 또 행사하겠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특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국에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특검 얘기를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회의도 이제 마치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게이트 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으셔가지고 네. 지금 저희 첫 회의를 저희가 생중계했습니다. 네, 오마이 네, TV에서. 네, 네, 네. 와, 근데 거기 이제 위원분들이 네, 각오가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네. 실제로는 김건희, 어허. 윤석열 게이트 진상조사단이죠. 예, 명태균 씨의 녹취가 네.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혜경 씨의 녹취와 네. 강혜경 씨의 증언 그리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네. 등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저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엄청난 영향력이더라고요.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카톡. 네. 우리 오빠가 바보 같아 갖고 무식해서 저래요. 지가 뭘 한다고 그래. 지가 뭘 한다고. 철없는 오빠 잘 봐주세요. 명태균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쓴 글을 보고 예. 아니 명태균 선생님 뭐 의견을 잘 청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명태균 선생이 화가 났나 보죠. 근데 대통령을 그렇게 까대면서 예. 우리 오빠 바보 아이고. 지가 뭘 한다고 네. 무식해서 저래요. 철이 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걸 보면서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 오빠는 친오빠다. 친오빠는 또 무슨 죄예요? 친오빠도 문제가 많다 그러긴 하던데. 그러고 나서 의문의 일패. 예. 예, 다시 녹취가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오빠는 저희 나오는 예. 자료화면 제가 흘리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예. 네. 첫 회의. 오빠는 예. 명 선생님이 놀래서 이렇게 전화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빠가 대통령 자격이 있어? 라고 한다면서 그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걸 명태균 씨의 녹취가 네. 세상에 딱 까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진짜. 그동안 나온 것만 엮어도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예, 일이다. 그리고 이 엮어서 예. 이걸 법적인 조치까지 가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일이고요. 법적인 말씀처럼 조치. 구성원이 예. 이재명 대표께서 네. 또한 이렇게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음.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딱딱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화면 보니까 예. 진짜 좋은 사람들로 구성했네요. 진짜 이 면면을 보면은 예. 정말 전투력도 대단할 것 같고 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또 제보 좀 받고 들어왔는데요. 제보. 야, 여기서 이렇게 어? 경선 때 예. 후보 시절에 부정부패가 있었구나. 아. 후보 시절에 선거법 위반 사유들이 있었구나. 그래요? 예, 그런 걸 알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오늘 또 다른 제보로 김건희 여사 측근들이 이 인수위와 그다음에 대통령실 곳곳에 꽂혀서 네. 나라 예산을 자기들 아하. 중심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됐어요. 그 예산을 찾아서 예. 칼질을 우리가 해야 되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떤 그 사익 추구에 가고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하. 할 게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은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헌법 7조인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헌법 몇 조지? 네. 사익을 추구했기 헌법에 때문에 있어요. 예. 그 탄핵 사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이 검찰 수사 받는데 네. 완전히 특혜를 받았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총장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조사를 받는 데는 특혜도 없어야 되고 예외도 없어야 되고 성역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황제 의전의 수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김건희 여사가. 네.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혜도 없고 예.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헌법 11조예요. 이건 제가 확실히 해오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평등해야 된다. 헌법 11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왜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좌직이 많냐면 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있냐면 대통령님 여기까지는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익 추구입니다. 네. 여기까지 끊어야 합니다. 요만큼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 받고 나서지 말고 네. 대통령은 그 밑에 있는 비서실을 통해서 정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 전화나 막 받아서도 안 되는 된다.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 해주라고 그렇네요.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걸 깡그리 쓰지 않고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저한테 전화 오는 거 듣고 민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그럼 민심을 똑바로 들어야지. 네, 네. 얘기할 게 있으면 그러면 어디로 오세요? 저녁 때 같이 술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진상조사단 벌써부터 이제 제보가 또 쏟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 녹취가 어제도 이제 공개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이 윤상현 복당에 어쨌든 김건희에도 영향력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물론 그게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앞에 녹취까지 연결시켜 본다면 네, 결국 명태균의 영향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명태균 씨의 영향력은 김건희 씨가 있기 때문이죠.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이고 네. 명태균 씨를 김건희 여사가 또 따랐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조언도 받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엄마하고 김건희 씨하고 둘이 있는 자리에 명태균 씨가 가서 네. 윤석열 총장은 장님무사다. 그리고 김건희 부인은 네. 안진뱅이 주술사다. 주사다. 딱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 그러니 김건희한테 거기에다가 계속 손뼉을 지금 무릎을 탁 치면서 네. 맞아. 속으로 어머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조언인 거잖아요. 윤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캠프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왜? 윤상현은 친박입니다. 윤상현은 친박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님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윤상현은
무소속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 윤상현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네. 윤상현을 데리고 와야 하고 윤상현 이 캠프에는 윤핵한, 친이, 친 MB 세력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예. 뭐 등등 예. 전설적인 이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네. 여기에 명태균 씨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권성동 등 그 윤핵관들이 가마솥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윤석열 총장을 넣고 펄펄 끓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을 보고 화들짝 놀래니 그러면 네. 윤핵관을 견제해야 되고 이게 아구가 다 맞아요. 견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있었고 예. 견제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친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윤상현을 복당시키는데 그것은 명태균 자신이 했고 복당시켰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캠프에 넣어야 되는데 윤핵관이 친이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럼 여기다가 누가 넣어야 이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명태균 씨랑 가까운 함성득 교수가 있고 네. 함성득 교수는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사는 김건희 여사와 가장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함성득을 시켰다라고 하는 녹취가 나오게 되는 거고 상대가 묻잖아요. 네. 여사님한테 전화 왔었죠? 상대가 여사님이 물어요. 전화했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사가 거기에 입김을 넣지 않고는 데리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명태균의 힘, 이 권력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고 본부장을 시켰고 양쪽을 잘 이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그 힘을 받게 하려는 자리를 갖게 하면서 이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그냥 네. 월급 받는 사람이라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거다. 그렇게 하고 싶었겠으나 예, 뭐 제일 강하게 압수수색하고 다 한 사람이 그럼요. 대통령이죠. 예. 사실 이제 공천 개입 이 의혹 구형 8년 해가지고 결국 2년 선고받게 만든 그렇습니다. 것도 예. 윤석열인데 참 이 말을 계속 뭐 바꿔가고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윤 대통령 부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명태균 영향력 뒤에는 김건희 이 세 글자 뺄 수가 없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민주당에 이제 남아 있는 녹취가 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명태균은 김건희 육성 없을 겁니다. 이렇게 또 페북에 썼던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건희 육성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네. 자기가 지인하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왔죠 전화 했더니 왔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네. 없다고 말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핸드폰에 다 있죠. 그렇죠. 명태균 씨 핸드폰은 명태균 씨가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을 적당히 녹음도 시켰던 거죠. 아. 녹음도 시키고 이게 어떻든 녹음시킨 게 우리 당으로 오게 되고 네. 또 우리 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도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다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많은 아니에요. 들고 있는 것도 많은데 네. 저도 잘 몰라요. 그것도 제가 다 보지를 않습니다. 단장이신데 아유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다 보면 저는 모릅니다. 전 모르고 NCND로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의하고.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곳곳에 갖고 있다가 오늘은 이 사람이 이거 열면 어떻습니까? 내일은 그렇게 저 사람이. 논의하군요. 예. 근데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도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우리가 제공해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작전 전략을 지금 펴고 있고 네. 어쨌든 이 사안을 민주당이 키를 쥐고 가고 있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런 네, 모습이기 네. 때문에 관심이 커 있는 상황이고 명태균 씨가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네네. 받아서 공교롭게도 오늘 기자회견 하고 내일 명태균 검찰 조사 이게 좀 시점도 묘하고요.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글을 한번 또 띄워드리고 말씀을 제가 좀 그분 글을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렇게 썼어요.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거 아마 대통령실 시그널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 얘기하고 있네요. 강혜경 씨는 의붓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 요구했고 운전기사 김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런 예. 글을 남겼네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네. 잘 봐주기를 바라는데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럴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와서 자꾸 치대는 거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인 것 같고 그 시그널을 보내는데 뭐 벌써 명태균 씨가 얘기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뭐 아니, 이런 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 직접 있는 카톡이 있잖아요. 직접 있는 카톡. 그 자기가 올렸잖아요. 예, 직접 있는 카톡에 예. 다 주고받아서 뭘 주고받았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녹취가 있고 네. 이거는 명태균 씨한테서 나온 거예요. 다 명태균 씨한테서 나온 거. 명태균 씨가 또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 다 까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그럼 명태균 씨가 다 한 내용이에요. 명태균 씨가 그렇게 내용을 하니까 네. 또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나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강혜경 씨 인터뷰를 뉴스토마토가 먼저 나왔다고 했지만 그것도 다 명태균 씨가 흘리고 다닌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막 여의도에 막 돌아다니고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취재에 들어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저기 페이스북에 올린 카톡 때문에 맞아요. 취재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명 씨, 우리 의원님의 예상으로는 윤석열이 뭐 이런 시그널 아무리 보내도 봐주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고 뭐 구속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면 깔까봐 무서워서 안 할까? 검찰은 이런 수사를 해야 되죠. 예. 지금 명태균 씨가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직보한 거예요? 직보한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직보하게 된 거잖아요. 서울에 계속 가고. 예, 비행기표도 나왔고 네.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머무르는 적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 직접 나눈 육성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한 흔적은 로데이터로 다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 여론조사를 누군가 보도를 합니다. 그 보도를 어디서 했는지 저희가 찾아냈고요. 네. 찾아내게 되는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조사한 걸 내놓고 여론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윤석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를 왜 만났을까요? 이 사람이 여론을 통해서 당선시켜주는 사례가 그동안 있었다는 걸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 집으로도 들어오라 그랬고 집에서 누워 있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명태균 씨한테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랑 연결돼 있냐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검찰은 누구를 수사해야 됩니까? 윤석열, 김건희 수사. 그렇죠. 바로. 그런데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뭐 이것이 아니라 저는 구속시키지 않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구속하는 순간 네. 이 전체의 그 내용은 검찰에 가서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수사가 들어가야죠. 왜 여기만 수사합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왜 국민이 분노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핸드폰, 사무실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노, 특검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은순 여사에 대해서도. 최은순 그리고 다른 씨. 사람들만 압수수색했어도 증거가 다 나왔어요. 근데 다 묻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검찰은 그 연결고리와 이 세상이 명태균 씨 혼자 어떻게 떠들썩합니까? 대통령과 부인이 있어서 떠들썩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창원지검에서
계속 이거를 들여다보고 검사를 네. 더 보내서 뭐 특별수사팀 정도의 사실상 특별수사팀이다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이제 흘리고 있던데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검사들 많이 갔네 수사 열심히 하겠네 그게 아니라 누굴 수사하냐 어떻게 수사하냐 이게 중요한데 누굴 보낸 거야? 누구를 보낸 거야? 가서 무엇을 수사하고 어떻게 수사해? 그런데 고발 들어온 그 내용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창원산단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창원산단 여론조사 조작 네. 그리고 비행기표 전화 내역 다 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원산단은 누구에서부터 기밀이 흘러나왔는지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있었을까? 아하. 거기 연결된 국토부 장관은 어떨까? 예. 거기 연결된 국토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국가 기밀을 누설한 죄. 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인용된 겁니다.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을 계속 누설했어요. 그래서 그 국가 기밀을 누설한 죄가 인용되었던 거죠. 최순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떴게요? 국가 기밀을 흘려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순실이 농단을 한 거죠. 국정농단죄, 네. 국가 기밀 누설죄,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죄.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사익추를 그대로 놓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죄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네.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게 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기밀이 누설되게 놔뒀거나 아니면 누설했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그래서 수사를 해보려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수사해야 됩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를 다 압수수색했던 네. 윤석열 검사는 이번에도 용산과 자택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저 외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미일 안보협력 잘 가동되고 있다. 뭐 트럼프와도 통화를 해서 뭐 만나서 더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만 딱 놓고 보면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국민들이 볼 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박근혜 탄핵 때 돌이켜 보면은 지금 탄핵 사회가 차고 넘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좀 다른 나라에 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참 기묘하네요. 우린 이렇게 네. 현실을 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TV 속에서 혼자 독백을 하는 것처럼 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네. 오 이게 좀 기묘한 느낌이 해외에 들어요. 나가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서 지지가 높아야 해외에 나가서도 존중받고 그 그렇게 힘을 되는 거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네. 그런데 해외에서 대통령 존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대하지 않을 것은 뻔하고 네. 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좋아하려면 우리나라가 경제도 아주 탄탄하고 그렇죠. 예. 안보도 탄탄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음.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나가서도 힘이 되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말은 하면서 네. 뭐 후쿠시마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관계 전부 다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한미일 동맹 그래서 우리가 쳐버렸던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동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진짜 큰일 날 네. 얘기죠. 근데 일본하고 동맹을 하겠다고 하고 네. 그런 것들 다 쳐버렸던 거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야. 북한에서 계속 적대적이고 음. 강대강 대치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을 하니까 네. 북한이 우리 대북 방송을 하잖아요. 하하. 그러니까 파주에 살 대북 방송이 제가 국방위를 했었는데 맞아요. 국방하셨죠. 제일 서로들 예민해요. 어.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국방위를 했거든요. 협상을 잘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대북 방송을 서로 중단하는 거였어요. 대남 방송 중단, 대북 방송 중단. 네. 우리는 안 들리니까 모르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 와서 눈물 흘리셨어요. 강화도 무릎 주민들께서. 꿇고 예. 강화도 주민이 싹싹 빌었잖아요. 그거 보다가 참 내가 또 잊어버린 게 있었구나. 그때 그렇게 해서 대북 방송을 다 끊어서 북도 우리도 서로 평화로웠는데 네. 우리가 먼저 대북 방송을 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대북 전단도 보내면서 오물풍선이 또 날아오고. 대북 전달 보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그리고 전쟁 위기까지 오고. 네. 네. 나쁜 그래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참.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오다 보니까 뭐 그 당협위원장들이 플랜카드는 걸더라고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탄핵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딱 보면서 아 탄핵이란 단어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구나. 그렇죠. 되겠네. 예. 생각을 했는데. 탄핵이란 단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예. 물론 그 탄핵 선동하지 말라 이런 취지지만 네네. 그 말이 나왔다는 거. 프레임이 네, 이제 탄핵으로 네, 갔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핵 하야 탄핵 임기 얘기가 중단. 아마 그 명태균 녹취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육성과 명태균 씨의 육성이 같이 나오니까 네. 그날 탄핵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권성동이에요. 아하. 이런 걸로 탄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일 그렇네요. 먼저 나온 거죠. 그리고 다음에 언론들이 다 탄핵 얘기를 쓰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는 안 했어요. 탄핵으로 그럼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기는 안 그날 했어요. 오후에 탄핵을 권성동 아. 의원이 먼저 얘기하고 민주당보다 먼저 다음날 했네. 언론이 탄핵을 쓰고 야. 그렇네요. 근데 더 지금 소름 끼치는 건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탄핵 때 소출을 한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법사위원장으로서. 예, 지금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와, 예. 이거 소름 끼치는 권성동 데자뷰. 의원이 친이기도 했는데 네.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 지금도 친윤으로 딱 붙었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서 내쳐졌지 않습니까? 그렇네. 지금은 예. 또 원내대표 하다가 비대위원장 한다 그러는데 예. 두 개 다 원내대표를 하다가 그만뒀나요? 또 내쳐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을 하느라고 네. 그거 좋아하지 않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탄핵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탄핵이 본물처럼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유 저 사람이 저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꼭 밝혀두는 거예요. 예. 그날 탄핵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그날 예.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래요. 이거는 그걸 대통령이 기록을 좋아할까요? 해두겠습니다. 김건희 더 여사가 눈밖에 싫어하는 난다. 이유가 그런 건 아닌가요? 예. 그래요. 그래요. 자,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독배가듯이 네. 혼자. 자, 지금 기자회견 오늘 무제한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할지 모르겠지만은 점심시간 되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무제한 기자회견까지 예고를 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켜보는 국민들과 하나만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만한 이야기. 네. 하나만한 이야기 똑같은 얘기 5월 의료개혁 8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준비. 아니 벌써 뭡니까? 10,000명 증언한다고 네. 뭐 얼마 몇 명 뭐 증언한다. 1,500명 증언 이제 내년에 2,000 하고 명, 2,000명 맨 처음에 했다가 네. 2,000명 증언하는데 훅 던져 나갔고 네.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지금까지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없어요. 제가 아는 젊은 의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직 인턴이었나 그런가 봐요. 정말 영혼까지 갈면서 전공이 일을 근데 의사로서 행복한 건 그 환자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라는 거예요. 이 제 친구의 아들인데. 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던져놓은 말 때문에 네. 한국에 없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가서 공부한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국에서 사람들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못 하잖아요. 네. 미국으로 가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월급을 요만큼 받는데요. 네. 크게 자리에 앉은 의사들은 월급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요만큼 받으면서 정말 국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의사 일을 해왔는데 네. 할 수 없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 탓이잖아요. 도대체 2,000명의 근거도 없고 네. 10,000명의 근거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고 네. 총선 때 담화를 발표해서 그거 바꾸는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안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래서 다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의료개혁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은 백석도 얘기. 안 되는 거였는데요. 네. 부산 쪽에서 좀 이렇게 결집이 와가지고 108석 받은 거죠.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4대 개혁 추진위에서 이재명 대표 만날 거냐 이런 질문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답변도 나올 것 같아요. 의료개혁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료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의료개혁이 아니라 대통령 개혁해야 돼요. 대통령 개혁해야 돼. 대통령 개혁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 개혁.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얘기는 끝끝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대통령 개혁해야 돼요. 대통령 그럼 개혁, 오늘은 특검 특검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 해야 얘기를 되는 거죠. 예. 기대고 아까 김용남 전 의원은 아니 이거 임기 단축하는 개헌하자 이렇게까지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나와야 된다. 그거 하려고 오늘 자리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하자는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네,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2년 반 남은 거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년 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민심이 뭔지 아니 전화는 왜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민심 청취하려고 받는다면서 민심의 흐름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오지 않게 열심히 했었어야죠. 이태원 참사 일어나지 않게 경찰이 국민의 안전 지키게 했어야죠. 네. 그런데 마약 사범 잡는다고 하면서 아하. 경찰은 경찰국 설치한다고 하면서 경찰을 감시하는 제도처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용산으로 옮겨서 대통령 안위만 보존하느라고 용산 그렇죠. 경찰서가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태원 사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수습을 했어야죠. 제대로 수습도 하지 않고 네. 거기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엉뚱한 소리나 틱틱하고 네. 뇌진탕이겠지 뭐 이런 얘기. 뇌진탕이겠지. 이런 얘기를 상황 보고를 받고 왔어야죠. 거기에 참. 119 위급 전화가 용산 경찰서로 서울시청으로 얼마나 많이 왔었는지 상황 네. 보고를 받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이렇게 위급했습니다. 위급했는데 경찰 뭐 했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근데 거기 와서 그런 상황 보고는 하나도 제대로 안 받았는지 거기 와갖고 뇌진탕으로 죽었나 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네. 이런 시점까지 오지 않게 잘했어야죠. 대통령은요,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전국의 정부, 전국의 기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고 대책을 세웁니다. 대통령이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안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권영세 당시 네. 통일부 장관이자 용산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예. 저요 지역에 30명만 모여도 가서 인사해요.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네. 밖에서 오든 뭐하든 동네를 자랑할 기회잖아요. 네. 그럼 나가야죠. 아하. 나가서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빨리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용산구청장, 권영세 국회의원, 그 구의원들 나가서 거기만 보고 빨리 조치만 취했어도 네.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아무도 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아니 하고 처벌 받으면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만두는 일도 아니라고요.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훨씬 전의 일이라서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처벌해야죠. 누구랑 똑같이. 그럼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다 퍼다 주고 네. 일본에 가서 다 퍼다 주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48초만 나갔고 그 회담하고 나오면서 에이 이 새끼들이 뭐 국회 이 XX들이 승인안에 이 XX들이 승인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말이나 하고 그리고 그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네. 이런 모든 걸 보면서 그러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지금 싹 다 어렵습니다. 주요 뭐 저도 이제 서울 도심지 나가 보면은 1층 상가, 뭐 2층 상가까지 비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비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듭니다. 다 표현이 그겁니다. 코로나 때도 이러진 이러지가 않았는데 않았다. 코로나 때 어떻게 버팁니까? 세계가 다 어려웠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버티게 힘을 실어줬잖아요. K 방역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 방역도 맞습니다. 잘했고 네. 경제도 잘 버티게 해줬고 했는데 윤 정부 들어서 지금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세수가 작년에 60조 부족하고 지금 반도체 자동차 등으로 경제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또 잘했다 우리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예, 삼성, 예.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 왜 세수가 그렇게 부족하게요? 이런 데서 나오는 세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부자들도 예, 그렇고. SK와 삼성이 조금 나아지는 건 국회에서 저희가 주도를 한 거죠. 네. 이들이 연구 개발 비용을 할 때는 세금을 깎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해낸 게 국회가 그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조금 나아질 수 있게 됐는데 매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뭐야 엑스포 유치한다고 부산 엑스포 다 데리고 됐다고. 다니면서 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엑스포는 그렇네요. 예, 129대 몇이었습니까? 19인가요? 네. 19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완전히. 근데 파리에 뭐 한식당 가서 뭐 술도 마시고 총수들하고 뭐 그런 얘기가 우리가 들으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의 피눈물 납니까? 그리고 저기 떡볶이 먹으러 가고 총수들 다 세워놓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재용 이러고 있고. 네. 맞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가셔야 되니까. 네네네. 무제한 인터뷰 하실까요? 그냥 가시지 말고 무제한 기자회견 한다니까 오늘 무제한 인터뷰로. 저것도 좀 들어서 저 얘기도 좀 듣고. 예. 네. 오늘 바로 보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네. 기자회견은 분석을 또 해드리다 보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시고 응원해주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또 진상조사 단장으로서 어떤 포부 말씀도 들어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했는데요. 수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치고 수입도 바닥을 쳤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도 적어지고 수출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무역 수지라고 합니다. 네. 수출과 수입의 그 수지를 보는데 이게 이게 IMF가 전부 다 자료를 내놨습니다. 어허. 세계의 수출은 어느 정도 되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무역협회가 매년 표를 만듭니다. 아하.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는 어떤가라고요.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만 해도 5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위 정도 됐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되고 200위로 떨어졌습니다. 200위. 아. 무역협회가 만든 무역 수지가요. 네. 200위로 떨어졌습니다. 200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져서 190 몇 위, 지금 180 몇 위 정도 됩니다. 북한보다 경제가 규모가 훨씬 더 크죠. 네. 그렇지만 북한의 무역 수지로는 북한이 105위예요. 그러니까 거의 꼴등을 할 만큼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적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왜 세수가 부족할까요?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 수출이 될 때 또 수출하면서 세금 그리고 수입할 때 세금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잘 돼서 내는 세금 그리고 일반 국민이 자영업자가 잘 돼서 내는 부가가치세 그럼요.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 네. 이런 것들이 다 줄어서요. 작년엔 60조 아이고. 올해는 작년 거에 맞춰 갖고 네. 세수를 짠 거예요. 거기에 또 30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난리 났네요. 소득세도 줄고 부가가치세도 줄고 그리고 법인세도 줄고 그런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도대체 뭘 보고 받는 겁니까?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랑 이야기하는데 의원님 경제는 좋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힘듭니다. 예. 근데 어떻게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리고 이 무역수지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보내줬어요. 이런 거 자기네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하니 학교로 내려갈 돈도 줄어드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로 내려갈 돈도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 돈은 다 누구한테 써야 되는 돈입니까? 아하. 국민에게 써야 되는 돈인데 국민에게 쓰여질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럼요. 대통령인 거 아닙니까? 경제 못 살리면 네.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아. 저는 경제 못 살린다고 내려와요? 아니 못 살리면 내려와야죠. 경제 살리라고 네. 기본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통령 기본이다. 뽑아준 거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 바로 잡으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주, 강화, 네. 주민들 그 확성기 소리에 잠 못 이루게 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북한하고 어디하고든 전쟁하지 않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 되라고 대통령 뽑아준 건데 네. 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야. 저는 그래서 대통령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더 가면 나라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유, 긴 시간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 긴 시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잡아요? 아니 저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말씀 듣다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끝내셔야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오늘 자꾸 무제한 얘기해가지고. 기자회견에다 보니까 무제한 인터뷰를 좀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무제한으로 기자회견 한다니까 제가 또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이렇게. 잡아서 네, 제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너무나 말씀을 잘 들었고